네, 오늘은 숙제 73페이지부터라니까 73부터 78에서 일단 질문할 거 있을까요? 556번. 56번 551번이요. 51번, 56번 64번? 63번. 또 538이요. 538? 맞히네? 31번. 응? 500 58이요. 58? 이게 다인가요? 시작번호 53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돼 있죠. 왠지 풀어준 것 같은 느낌이지 왜? 안 풀어줬니?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에서 근과 계수의 연계에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은 6이고요. x, y의 값은 x 플러스 y? 뭔 소리야? 방금 전에 연립방정식 풀어준다고 와서 헛소리를 쓰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6이다. 알파 베타의 값이 1인 거죠? 됐니? 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값이잖아. 그럼 일단은 여기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건 변형시키는 거고, 그 전에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죠.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얘가 뭐 허근이란 얘기나 이런 것들은 없고 두 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녀석의 형태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0보다 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알파 베타가 둘 다 0이면 사실은 0과 같아질 수 있는데 관계식에서 알파 베타 곱하는 것들이 1이기 때문에 알파나 베타가 0이 될 수는 없죠. 얘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를 구할 건데 얘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루트에 알파 플러스 루트의 베타 값을 구해서 이 녀석의 제곱의 값을 구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값을 구하고 이 녀석에다 그냥 다시 루트를 씌워서 원상태로 돌리겠다는 거죠. 됐어? 자, 그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6이고요. 알파 베타의 값이 1이니까 이 녀석은 지금 사실 루트 8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2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어요. 해나 이해됐어? 이해돼? 지금 원하고 물어본 거야? 미안해. 어쨌든 이해는 되셨으면 538번으로 갈게요. 여기서 두근의 차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니까 절대값입니다. 알파 베타 중에 누가 큰지 모르죠. 근데 이 위의 관계식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우리는 2k 마이너스 3이다. 알파 베타의 값은 k-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니?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유도를 해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에 제곱을 해서 다시 루트를 씌우겠다는 거죠. 됐니? 자, 절대값의 어떤 녀석의 제곱의 값은 그냥 한 녀석하고 원래 같죠? 절대값 안 씌운 녀석 제곱하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을 제곱하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보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 넣었을 때 4K의 제곱 그 다음에 원래는 마이너스 12K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 16K로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나올 텐데 더해서 더하기 9에다가 4 더하니까 13이네요. 이 형태의 식으로 나오자라고 볼 수 있나? 됐어 여기까지? 됐니? 결론적으로 뭐냐? 이 값이 차가 1이라고 했으므로 이거 왜 안 써놨냐? 미쳤어.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3이 1이 되는 값을 찾을 겁니다. 잠깐만 몇 번 풀고 있는지 까먹네. 됐죠? 자,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인수분할 필요 없지? 이 녀석 관계성에서 두근 합은 그냥 4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가 될 거예요. 음. 51번은 누가 질문한 거고? 아니 누가 질문했고 누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이 녀석의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첫 번째 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풀어볼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다가 나오죠. 됐지? 자, 두 번째 식에다가도 똑같이 x는 2다 값이 있기 때문에 x의 값에다 2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니까 4, 10, 14, 12 숫자가 정리하면 12가 나올 것 같고요. A 값은 3A, B 값은 4, B가 나오실 거는 제로가 되겠네요. 됐니? 두 녀석을 연립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A 값이 B 플러스 1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3B, 7B B 값이 분수가 나와? 안 그럴 것 같은데? 에헤이 여기가 2B구나. 쏘리 2B 그러면 5B 3, 15 B값이 마이너스 3 A값이 마이너스 2의 값을 갖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원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두 개의 식을 써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라고 하는 식하고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꼴 제로라고 하네요. 그치? 자, 이 녀석을 풀어냈을 때 x의 값은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1 또는 3의 값이 나오실 거고 이 녀석을 풀어내면 x의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4의 값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녀석을 지금 현재 알파라고
이 녀석을 베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됐죠? 자, 알파 베타를 두고 하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이용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계산하시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 알파 베타의 값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x가 돼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오셔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됐어? (56번은) 누구 질문? 자, 56번에 fx 이꼴 제로의 두 군의 곱이 이 녀석이 x 이꼴 알파 또는 베타의 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알파 베타의 값이 27이다. 이렇게 써 있는 상황이죠. 됐지? 근데 요거를 좀 이제 변형시켜서 이렇게 볼 거야. fx라고 하는 식 자체를 요 녀석의 식을 결국 2차식이니까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한 27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a분의 c가 미안해 그냥 a분의 c가 27이 됩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fx의 식을 우리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7a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맞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3x의 두근의 곱이니까 f3x를 써보자. 그럼 x 자리에다가 갖다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니까 9ax 제곱 플러스 3bx 플러스 27a가 되시겠죠?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냐? 지금 9ax의 제곱 플러스 3bx 플러스 27a 이꼴 제로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근계수의 관계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9a분의 27a다. 마이너스가 아니죠. 왜 마이너스 왜 붙였어? 3인 거죠. 됐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자, 봐. 이 풀이를 문제에서 fx 이꼴 제로에 x 또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으니까 f 알파와 f 베타가 제로겠죠. 맞아?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나온 f 3x 이꼴 제로는 결국 여기 안에 있는 녀석에다가 여기 써있는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 아니야?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은 뭐가 나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x자리에 3분의 알파를 집어넣어야 fx 안에 알파가 들어가겠지. 자, 이 녀석 자리에 똑같이 3분의 베타를 집어넣어야 이 녀석 자리에 베타가 들어가는 꼴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두 분의 곱이라고 하니까 뭐야? 9분의 알파 베타 값을 구하라는 건데 알파 베타가 27이었기 때문에 이 값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풀과는 간결하죠, 사실은. 이해돼요? 자, 558번으로 갑니다.
f x 플러스 1 이꼴 제로의 두근이 알파 또는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56번의 마지막 풀이 형태로 너네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f 알파 플러스 1이 제로가 될 거고요. f 베타 플러스 1이 제로가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도 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이라고 줬고요. 알파 베타의 값은 4라고 줬어요. 그러면 f의 x-2 이꼴 제로에 대답 이 녀석에 대한 근을 볼 건데 결국은 여기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거나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가졌을 때 저 형태의 값은 제로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x의 형태는 뭐가 될 거냐면 알파 플러스 3이거나 베타 플러스 3의 형태를 갖다 집어넣으셔야 0이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을 본다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결국은 9죠. 됐지? 자, 두근의 곱을 본다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3에 베타 플러스 3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알파 베타 플러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됐지? 알파 베타의 값이 4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이니까 이렇게 되나? 얘는 다 계산하면 22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56번의) 질문, 63번? 누가 질문한 거죠? 왜냐? 근데 박찬하고 성훈이는 질문이 없어? 아니 똑같이 이름 다 나와 있어. 너네가 직접 질문해 그지들아. 아니 예? 엠들 부를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아니 이미 부른 걸 또 부르고 그러지 마요. 너네가 먼저 부르라고. 네? 응? 우리 모질이들이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모질이 빠질이가. 자, 잘 봐요. F 알파와 F 베타의 마이너스 합을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뜻이죠. 됐어? 그러면 너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비교하면 F X 이꼴 마이너스 2의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다. 맞습니까?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꼴 마이너스 2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꼴 제로라고 했을 때 x의 값은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갖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의 값은 3이란 뜻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의 합은요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해도 되고 인수분해로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곱셈공식 변형도 가능하죠. 곱셈공식 변형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하시면 될 거고
인수분해라면 사실 좀 귀찮기는 해요.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값을 다시 한번 구하셔야 되는 귀찮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거보다는 위에 거를 선정하시겠죠. 위에 거에 따르면 우리는 그러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5가 되실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 했으니까 막 플러스 45가 되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0 이라는 형태의 값을 가질 거예요. 자, 일단은요 2차식이고 갖다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뭐 구할 필요는 없는데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5죠? 됐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는 2차 방정식 형태를 띱니다. 2차식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알파와 f베타는 알파 베타의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사실 마이너스 5란 뜻이죠. 그치? 그런데 하나 더 준 게 있어요. f0 값이 5다. 여기다 식에다 집어넣으면 사실 뭐란 소리냐면 c의 값이 5란 뜻이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fx의 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의 형태를 띠실 거고, 됐니? fx 이퀄 마이너스 5의 두 근의 형태가 x가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갖는다의 뜻을 갖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의 값이 x는 알파 또는 베타죠. 그치? 그럼 근계수의 관계성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원래 이 위에서 마이너스 2라고 구했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져야 되는 거고, 근계수의 관계성에서 알파 베타의 값은 아까 구하기를 마이너스 5라고 구했는데 이 녀석이 a분의 c의 값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 구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b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fx의 식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됐지? 문제에서 원어보는 건 f-1의 값이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5 토탈 계산값은 7이 되시겠네요. 이해되니?
그러면 거기 써 있는 79부터 해서 82페이지까지는 당연히 숙제. 그리고 오늘은 2차 함수를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함수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기억은 하나? 성훈아, 함수가 뭐라고 했지? x 값에 따라서 어. y의 이었다.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y의 뭐라고?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함수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 간단하게 리뷰. 함수라 하면 아이고 맨날 쓰는 것도 귀찮다. 이게 함수의 정의였죠? 저 빈칸들이 좀 있지만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다 이제 x고 이 뒤에가 y 그리고 여기 이제 5컴마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 변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변하는 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x값에 따라서 y값이 오직 한 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x에 따라서 y값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x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독립변수다. 뭐 지멋대로 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y는 뭐라고 했냐면 종속변수다 라고 해서 x 때문에 변하는 새끼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기 있는 x 자리에다가 a를 쓰든 b를 쓰든 y를 쓰든 z를 쓰든 상관없다고 했었죠. y 자리에 마찬가지로 b를 쓰든 k를 쓰든 x를 쓰든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어. 바꿀 수 있어. 다만 반드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있는 가로축은 보통 우리가 x라고 쓰지만 실제로 쓰고 싶은 건 독립변수를 쓴다는 거죠. 여기에다 세로축에다가 쓰는 녀석은 너희들은 보통 y라고 쓰시지만 사실 쓰고 싶은 건 종속변수를 쓰고 싶다는 거죠. 됐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세 개를 더 가리키고 끝냈었죠. 뭐 했었냐면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거하고 시역이라는 걸 더 가르쳤습니다. 됐니? 정의역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x 값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공역은 y가 될 수 있는 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며 시역은 함수값의 모임인데 여기서 말하는 함수값이 뭐라고 했었냐면 x에 의하여 여기서 말하는 x는 독립변수죠.
선택받은 y값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수업을 끝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함수도 똑같아요. 우리가 방정식에서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잖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뭐 삼각 방정식 이런 걸 설명을 해준 적 있죠. 모양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 다르다. 그치? 독립변수를 x라고 쓰고 종속변수를 y라고 얘기했을 때, 자, y는 x에 관한 1차식 이렇게 써 있으면 1차 함수. 됐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써 있으면, 물론 여기서 abc가 상수란 말이 써 있겠지만, 그리고 a 값이 0도 아니란 말도 써 있어야 되죠. 이렇게 써 있으면 2차 함수. 이렇게 써 있으면 3차 함수. 됐지? 이 독립변수가 지수가서 붙어 있으면 이러면 지수함수. 됐어? 이 독립변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데 붙어 있어서 삼각 B의 각도 부분을 x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식의 형태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 뿐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번 단원에 배우고 싶은 건 2차 함수인 거죠. 그래서 y는 x에 관한 이차식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2차 함수라고 부르고 있다. 됐지? 그러면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가장 간단한 2차식을 쓰면 y는 ax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새끼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쓴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겠죠. 이거를 일반형이다. 됐니? 그래서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형태를 쓰는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는 이 딱 세 가지 형태의 모양을 갖고 모든 걸 설명을 하죠. 이거 말고 다른 형태 아는 거 있어요? 물론 뭐 y는 a x-p의 전체의 제곱에서 끝나는 거, 또는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에서 끝나는 거, 둘이 이제 더 있죠. 그치? 그렇긴 한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p 값이 0이냐 q 값이 0이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 형태의 문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대충 그려서 뭐 얘를 지질이 뭐 계속 그릴 수는 없고 자,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리가 좁네 젠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얘네들의 특성적인 게 첫 번째 y축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다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0,0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커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프의 형태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U자 형태죠. 이 U자 형태의 그래프는 지금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치? 상관 아니야? 아니요. 맞지? 네. A가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를 보면 지금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들인데 그래프의 모양이 우상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죠. 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의 특징적인 거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증감수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X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가 X가 증가할 때 Y가 떨어지죠. 보시다시피 2사분면에 있는 애들이고요. 됐니? 그러면 이거는 감소함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A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쓰자. 그래프는 위로 블록한 형태가 되시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는 지금 보시다시피 4사분면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우하향,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X가 커질 때 Y값은 떨어지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X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3, 4분면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자 빨간색 그래프가 폭이 제일 좁고요. 파란색 그래프 폭이 제일 넓죠. 근데 밑에는 주황색이 좁고
노란색이 넓어요. 그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들은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라고 얘기를 하죠. 노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 중에서 주황색 그래프가 A 값이 더 작은 거예요. 노란색 그래프가 더 큰 거고요. 위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제일 큰 거고 파란색 그래프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 밑에 거는 작은 게 폭이 제일 좁고 위에 건 큰 게 제일 폭이 좁아.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라고 해서 퉁쳐서 얘기하는 거죠. 위아래를 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거는 다 중3 과정이야. 여기 써있네요. 바꿔 말하면 되네. 요번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 기억하셔야 돼. 아, 이거 다 설명하려니까 오늘 한두 것도 없겠네. 끝낼 수 있나? 자, 두 번째 y는 ax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살짝 변형시키면 y 마이너스 미안해 q다. p가 아니라 q로 설명하죠. y 마이너스 q 이꼴 ax 제곱이고요. 됐어? 지금 보시다시피 y 자리에 y 마이너스 q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y 자리에 y 마이너스 q를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시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 됐니? 원래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배우시냐면 점과 좌표, 그래프의 이동이라고 해서 수학 공통수학 2에서 배우실 거야. 실제로는 빈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다 쓰는데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x축 방향 p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x 자리에다가 x-p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어?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면 y 자리에다가 y-q를 갖다 넣으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꼬락선을 보면 y 자리에 y-q를 넣기 때문에 ax제곱의 그래프는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털고 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프의 형태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
이 그래프가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됐니? 이 q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q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변형될 거라는 거죠. 그래프가 올라가시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이 그래프만큼 얘가 내려오면,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 그래프는 y는 ax 제곱 마이너스 q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q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이쪽에다 써야지. 이쪽이 q인 거거든요. 됐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q니까 여기에다가 빼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q면 y 플러스 q가 될 거고, 걔를 넘기면 마이너스 q가 되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여기에 플러스 q가 되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q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기는 철저하게 여기서 얘기할 거야. 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저기 써있는 거 그대로 한번 봐봐요. 얘네 특징적인 거 써있는 것들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켜 볼 건데, 밑에다 쓰면 다 쓸 수 있을까? 자, 그냥 옆에다 써도 돼. 난 자리가 없어서. 자, y축 대칭이고요. y축 대칭이면 축의 방정식이 x는 제로라는 뜻이 되죠. 여전히 얘네들은 y축을 기점으로 접으면 접히는 애들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됐니? 원래 0,0였던 게 여기로 왔잖아. 그치? 0,q로 왔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0,q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y축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함수에서 증감수로 바뀝니다. 그쵸? 감소, 증가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세 번째, a가 0보다 크면은 당연히 그래프의 형태는 아래로 블록한 형태를 띠고 있고, x값이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x가 커질 때 y값은 감소하는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서 쳐지고 여기서 이렇게 쳐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면, a가 0보다 작을 때가 위로 블록한 형태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릴 거야. 대충. 됐어?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커지면 y값이 줄어들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커지면 y값이 같이 커질 겁니다. 네 번째 써있는 얘기는 쓸 필요 없어요.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다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자, 됐죠?
자, 세 번째. 자, 보시다시피 x자리에 x-p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 p만큼 평행 이동은 아닙니다. 즉, 이 녀석은 좌우로 움직일 거야.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그래프를 지금 이제 좌우로 흔들 거죠. 이 길이가 만약에 p다. 그러면 이 좌표가 p.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의 y는 x-가 아니고 y는 ax-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림 그리는 것만 마무리 좀 하고 갈게요. 만약에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런 형태가 그려주실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의 이름은 y는 a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됐어요? 왜냐면 x에서 움직인 만큼을 뺄 건데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 p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식에서 만약에 a 값이 작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쳐질 거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 건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쪽으로 움직인 건 이따위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적인 건 잠깐 쉬었다 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쇼. 계속 이어서 할게요. 아직까지 우리는 한 페이지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하게 되면 요번에 축의 방정식이 드디어 이동을 하죠. 우리는 아까와 똑같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이 녀석 형태에서 초점을 맞춰서 볼 건데,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보시다시피 이 녀석에 의해서 좌우가 대칭 형태를 띠게 돼요. 이 녀석을 우리는 무슨 직선이라고 하냐면 x는 p직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얘기가 할 건 x는 p의 대칭 형태를 띠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x는 p라고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맨날 축의 방정식 얘기를 하는데,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대칭 축의 방정식에서 대칭이라는 말을 빼고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대칭축이 되는, 좌우가 접히는 부분이 어디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p, 0로 가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대칭축이 p다 보니까 이 녀석 기준으로 누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나누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형태고 x가 p보다 클 거냐 p보다 작을 거냐에 의해서 p보다 크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치? 이쪽 부분 우상향 부분 얘기를 하기 때문에 x가 커질 때 y도 커집니다. 이 부분은 x가 p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x가 커질 때 반대로 y는 줄어들고 있죠.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위로 블록한 형태고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 녀석이잖아. 그치? 자, 점선으로 표시된 이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우하향 x가 0보다 크면 p보다 크면 우하향이니까 x가 커질 때 y가 줄어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니까 x가 p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상향 그래프죠. 그래서 x가 커질 때 y가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자,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지워야 돼. 자, 여기를 지워서 쓰도록 하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번째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자, 오른쪽 표기 다 했냐? 다 했어? 가려도 돼? 내가 여기 있으면 가려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패턴적인 걸 좀 바꿔보면 y-q 이꼴 a의 x-p의 전체 제곱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y 자리에 y-q도 들어갔고요. x 자리에 x-p도 들어갔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이죠. 됐어?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드네. 그래프 그려주는 게. 이 정도쯤 된다. 그냥 실선으로 그릴 걸 그랬나? 일단은 P만큼 움직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죠. 됐지? 그 상태에서 Q만큼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 녀석의 그래프가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가 되시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 녀석의 축은 얘를 기점으로 반으로 접히는 아이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x는 p의 대칭 형태를 띠시가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축의 방정식을 p, q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됐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꼭지점은 p, q라는 걸 갖게 되고요. 됐어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됐니? X가 P보다 클 때가 지금 여기거든요. 노란색 오른쪽 부분. 그치? 우상향 그래프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X가 커질 때 Y 값이 커지는 증가함수 형태를 띠고요. 우리가 X가 P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 그래프죠? 노란색 왼쪽 부분. 맞아요? 그래서 X가 커질 때 Y 값은 감소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얘를 A 값을 음수로 돌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밑으로.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X가 P보다 크면은, 자, 오른쪽 그래프, 여기 있는 파란색의 오른쪽 그래프고, 얘는 우하향 그래프니까 X가 커질 때 Y는 감소한다. X가 P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이쪽 노란색의 왼쪽 부분이기 때문에 우상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고, X가 커질 때 Y 값도 커진다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래프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차함수라고 하면 일반형 형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를 이 상태로 돌릴 줄 아셔야 되겠지? 그래서 다섯 번째, 일반형 이 녀석에 대한 걸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일반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치? 뭐 A 값에 따라서 B 값에 따라서 그 C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그릴 수 있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 녀석을 표준형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차적으로는 X를 갖고 있는 아이들만 A로 묶어서 씁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이 형태의 변형을 하려고 하면 여기가 완전 제곱 형태를 띄셔야 되거든?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의 값이 오셔야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절반은 2a분의 b죠. 이 녀석을 제곱할 거야. 그러면 없던 새끼를 제곱했으니까 우리는 빼야 되는 게 하나 생기는 거고요. 원래는
4a 제곱분의 b 제곱일 텐데 요 밖에서 얘를 곱해서 나갈 거니까 그냥 4a로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돼요? 성훈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네. 이해된 거 맞아? 쓴이라고 바빠서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닐걸요? 그러면 이 형태의 i는 결국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옵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축의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때려주시면 돼요. 됐니? 그때 우리가 말하는 꼭지점은 축의 방정식의 x좌표를 써주고요. 이 녀석 y값이 여기 있는 완전 제곱식의 제로가 되는 녀석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남게 돼요. 이 녀석이 y좌표가 되죠. 이게 얘네가 갖고 있는 꼭지점이죠. 그러면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축의 방정식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이 생깁니다. 자, 뭐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얘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뭘 배웠냐?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며. 그러면 그래프가 축의 방정식을 여기다 축의 방정식을 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다. 그러면 2a분의 b는 양수다. 그쵸? 2a분의 b가 양수라는 건 a와 b의 부호가 같다.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a, b가 0보다 크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외우는 거 어려우니까 뭐라고 외운다? 이 새끼를 그냥 같은 부분이다 라고 외워요. 같은 방식에서 그래프가 이쪽에 축의 방정식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이다, 2a분의 b는 음수이다.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곱하면 0보다 작다라고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너희들은 뭐라고? 여기는 a와 b가 다른 데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쪽에 있으면 같은 부분, 이거 있으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C가 의미하는 건 원래 y 절편이에요. 그쵸? 얘가 y 절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시든 이렇게 지나가시든 결국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 y 절편 부분이. 됐어? 이러면 C가 0보다 큰 거예요. 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시든 이렇게 지나가시든 이렇게 지나가시든 요 점을 그래프가 지나가시게 되면 y축의 요 점을 지나가시게 되면 이때 y절편이 음수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잠깐 생각 좀 하고요. 뭐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됐니? 자, 이 형태에서 추계 방정식도 주고요. x는 2. 그 다음에 요 값도 하나 줄게요. 1이라고요. 알 수 있는 것들 다 조사해 볼 건데 첫 번째 A는 양수니 음수니? N이나 양수야 음수야? A가 네, 양수. 자, 두 번째 B 값은 뭐나 양수야 음수야? 에헤이, 우리 아까 뭐라고? 같은데? 다른데? 됐어? 이 녀석은 A와 B가 부호가 같은 부분이고 여긴 다른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래프는 오른쪽에 치우쳐 있지. 그러니까 A가 양수야. 그럼 B는 음수가 돼야 돼. 됐어? 여기다 써도 보이나? 안 보일 몰라. 여기다 쓰자. 확실하게. 세연아, C 값은 양수 음수? 양수. 네, 양수. 자, 네 번째부터 어려워지는데,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죠? 양수냐 음수니? 선아, 양수야 음수야?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야, A랑 B랑 C를 더하려면 이 형태의 식에서 A, B, C를 더하려면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야? X에다가 어? 2, 뭐라고? 2.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할 거야.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 1. 1. X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 박찬, 네. 사고 정지 중이야? 아니.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좋지? 산아, 네. 여기 뭐라고 이 점 좌표가 1이라고 써주지 않았어? 네. 이 점 좌표는 뭐니? 점의 좌표 그 1,0. 1,0. 그치? x가 1일 때 y가 얼마다? 0. 0이다. x가 1이면 얼마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아, 0. 0이라고 이 글자야. 네. 됐어? 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은 산이 다시 얘기해봐. 대답 제대로 못했으니. 네. 네. 양수야 음수야? 양수. 왜? 그 B가 양수. 이런 젠장. 네? 아니, 그 위에 그걸 갖고 네. A, B, C의 부호를 갖고 설명을 해? 야, 그러면 뭐 할까?
얘는 그러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빨리 얘기를 해. 0이요. 온 허수. 아니 뭔 개소리야? 미친 놈 아니야? 아니요. 아니 뭘 아니.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4요. 4. 아는 새끼가. 4는 어떻게 되겠어? 양수겠어 음수겠어? 예? 4는 양수야 음수야? 아유 저 왼수 땡겨 저기. 아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아니 한번 배웠잖아. 네. 이 왼수 땡아. 자 2차 함수는 원래 뭐라고 추계 방정식에 대칭 형태를 띈다고 했지? 그치? 이 녀석에 대한 대칭 형태를 띠면 여기서 2에서 1까지 거리가 1이니까 이 거리가 1이면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1. 그럼 여기 좌표는 뭐니? 3. 3이야. 안 주어져 있어도 3이란 말이야. 그러면 4는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잖아. 됐어? 네. x에다 4를 집어넣어야 16a 플러스 4b 플러스 c가 나오겠지? 네. 하나 이해돼?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뭐가 될 거야? y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양수야. 얘 양수라고. 아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뭘 생각을 해? 아니, 이 그게 여기라고 아니, 얘기를 해. 아니, 그 시간. 뭐까지? 양수. 됐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자신만만한 성훈이한테 물어봐야지. 아주 어려운 거네. 어? 얘는 네? 양수야 음수야? 어? 그게 네? 에휴 저 왼수 땡기죠. 아 알겠다.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알겠으면 얘기해봐. 뭔데? 일단 성훈아 양수니 음수니? 아 알겠다. 아닌데? 저 왜 마이너스가 있지? 자, 아시는 분 손? 양손지 음수인지? 양수 왜? 2분의 1 아니에요? 2분의 1이라고? 뭐가 2분의 1이야? x 너 x에다가 2분의 1이면 이거 나와? 아닌데 일단 이 x에다 2 넣은 다음에 4분의 1을 해야 나오는 거야. x에다 2를 넣은 다음에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분의 1 b 나오니? 아니네 모르겠다. 마이너스 2 넣은 다음에 4분의 1 이거죠 지금 써있는 값이. C값에다가 X에다 뭘 집어넣는다고 C값이 4분의 1C가 되는 방식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은 뭔가 4분의 1을 곱했다는 소리야. 전체 값에다가. 그럼 4분의 1 앞으로 빼게 되면 뭐가 될 거냐면 4A-2B 플러스 C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4A-2B 플러스 C가 되려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돼. X의 마이너스 2의 값은 당연히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졸라 양수지. 됐어? 그래서 너네는 단순하게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이런 형태 x의 값에다 뭘 집어넣어서 보는 이런 형태의 양수, 음수, 부호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써있는 만약에 얼마로 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면 x에다 2분의 3을 넣은 거죠. x에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x값이 지금 1과 2 사이가 여기 가운데쯤 얘가 2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 값이 뭐가 될 거냐면 음수가 되겠죠. 됐니? 여기 써있는 건 여기 써있는 A, B, C의 부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
네. x에다 뭘 집어넣어야 여기 있는 함수 값을 갖고 이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냐는 걸 보고 푸는 거야. 네. 알겠어? 네. 몇 번이나 수업한 거야? 1시간을 넘게 수업했는데 한 페이지 얘기했어. 이런 젠장 어떻게 하냐 이거. 자, 얘기해봐. 자, 제일 처음에 597번 봅니다. 꼭지점하고 축법만 구할 거야. 우리가 아까 써줬던 거 두 번째 그래프죠? 그치? 찬아 맞니? 네. 그러면 꼭지점이 잡혀 뭐니 찬아?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뭘 고민해. 꼭지점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야. 아니 x는 0이요. 그래. 네. 세연아 98번에 꼭지점이 잡혀. 우리가 써줬던 거 3번식이죠. 꼭지점이요? 네. 3컴마요? 마이너스 3,0. 내가 뭐라고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쓰라고 했잖아. 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x는 마이너스 3. 네. 꼭지점에 x좌표 그냥 가져오면 돼. 자 99번에 성훈아 네. 얼마? 1,2요. 꼭지점 1,2 축방. x는 1. 자 600번에 혜린아 얼마? 마이너스 2,8이요. 마이너스 2,8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자 601번은 변형해야 된다. 자 601번 변형하면 식이 뭐가 될까요?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 필요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 뭘 더해야 돼? 완전 제곱식 되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도 더 빼야 될 거니까 y는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에 가로 닫고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됐니? 자 그러면 서연아 꼭지점의 좌표 1, 마이너스 2. 네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 축의 방정식은? x는 자 602번은 일단 마이너스로 애들을 묶어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4x 가로 닫고가 됩니다. 뒤에 마이너스 4가 올 거고요. 마이너스 4까지 그냥 다 묶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4까지 묶으면 마이너스 1에 가로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가로 닫고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됐니? 원하야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어차피 지울 거긴 한데 자 그 다음 거는 손을 조금 잡아야 되니 아유 귀찮게 떨어지고 그려. 자, 603번 봅니다. y는 자 2로 묶어서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써줄 거고요. 그치? 자, 저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면 여기 플러스 9가 올 거고 마이너스 9도 와야 될 거고 여기서 닫아버릴 거니까 곱하기 2에서 내보낼 거고요. 뒤에 더하기 5가 오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2의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3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13일 거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겠죠? 됐나요? 자, 604번.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고 써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여기 플러스 1 와야 되고 마이너스 1 와야 되고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마이너스 3 곱할 거고 더하기 1 있었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자, 84페이지 한 페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썼네요. 다 지우죠. 이제 싸그리다. 사실 2차 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다 내용을 배운 거고요. 지금 배운 내용들이 모두 다 2차 함수가 중학교 교과 과정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고등교과 과정에서 이게 왜 나올 것이냐? 이미 배운 건데 바로 다른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겠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너네가 3차 방정식의 풀이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3차 방정식의 풀이를 한다고 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적분을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걸 하시거든요. 추후에 역함수라고 해서 x는 y로의 함수가 아니라 y는 x로의 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네가 배울 수 있는 함수 중에 가장 복잡한 새끼가 이차함수죠. 세 번째는 2차 방정식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85페이지의 내용이야. 우리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를 쓴다 했는데 됐니?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잖아. 됐니?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x의 값 그러면 여기가 원래 y자리잖아. 그러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게 결국 2차 방정식의 해죠. 됐니?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 얘기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 녀석은 2차 함수에 x 절편하고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니? 그러니까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라고 써있고 여기가 베타라고 써있어요. 됐니?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분의 형태가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의 뜻을 갖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넘어왔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녀석의 축방 P라고 하는 걸 구할 거거든요. 근데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에 중점 구하는 방식 알아? 수직선 사이에 중점 구하는 방식.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이쪽에 양수 원점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A, B가 이쪽에 있으면 평균값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A와 B의 중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A부터 B까지 거리의 평균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 값이 B-A의 값이다. 그럼 여기 있는 중점의 값이라고 하는 건 A에서 오른쪽 방향 B-A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사실 너네가 얘기하는 X는 P라고 하는 이 추계 방정식의 형태는 P의 정체는 뭐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왜 A, B로 쓰기 지랄이야? 그치? 맞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죠? 마이너스 2A분의 B겠지? 아까 전에 표준형으로 변환시키느라고 지랄을 떨었지만 사실은 뭐한다?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중점이에요. 두 근의 합의 중간값.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A분의 B의 중간값 마이너스 2A분의 B죠. 별로 단순해지죠 갑자기?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X절편이 X값의 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2차 반영식 해라고 얘기를 했고 2차 반영식 해가 결국 X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우리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일 때 판별식 D라는 거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하고, 됐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 형태의 식에서 이 녀석을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2차 함수를 바라본다면 이 2차 함수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결국은 x절편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 맞아?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고 a가 0보다 작다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소리죠. 이해됩니까? 혜린아 이해돼? 서연아 이해됐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뭐라고? 해하고 절편이 같다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절편이 몇 개? 두 개. 그러면 x가 두 군데서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x절편이 하나는 소리지.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축에 접해야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다라고 해도 x축에 접할 건데 이렇게 접하겠죠. 됐어? 그러니까 꼭지점이 x축에 있는 녀석들은 뭐다? 판별식이 0입니다. 판별식이 0이라는 건 우리가 또 뭐라고 했었지? 2차 방정식에서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는 식이라고 했었죠. 됐니?
자,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말하는 좌표 평면 있죠? X축,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녀석들을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좌표 평면을 너네가 잘 생각해보면 수직선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중학교 3학년 무리수 단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찬 직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수직선 안에 허수는 있다 없다? 없다. 얘도 없다. 그러면 두 허근이라고 하는 건 이 좌표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X축은 좌표 평면에 허근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두 허근을 가지면 X축과 안 만나야 돼요. 만나면 무조건 다 실수니까.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X축과 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A 값이 양수인데 X축과 안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뭐라고 생각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X가 A 값이 음수인데 함수의 값이 모두 다 음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함수 값이 모두 다 음수다.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85페이지는 빨리 설명했네. 자, 볼까요? 605번, 606번, 607번은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그치? 없으면 딸려. 윤아 X절편 얼마냐? 605번. 인수분해하면 어? 웬 6? 걔 인수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x 가로 열고 x-3으로 인수분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x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0일 때, x-3이 0일 때, x가 3일 때, 그러니까 0하고 3인 거죠. 이해돼? 세연아 6번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자, 너네가 인수분해 해보시면 알겠지만 x제곱의 개수가 음수로 써있으면 너네 잘 못해.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버려. 이게 너네는 훨씬 더 익숙하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됐어? 그러면 여기다 3, 여기다 1, 여기다 2, 여기다 1. 자,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값을 넣겠죠.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그러면 너네 인수분해 형태가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나오겠지? 알아듣니? 그러면 x 절편이 뭐하고 뭐야? 자, x절편 우리 뭐라고? y가 뭐일 때? 0일 때 x의 값이라고 했잖아. 이게 0 되려면 얼마? 3x 플러스 2가 0 되려면 x 얼마 줘야 돼?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분의 이게 x 절편이라고. 얘 0이 되려면 x가 얼마?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랑 1이 x 절편이라고. 이해돼? 찬아, 7번. 인수분해하면 EX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러면 x 절편 얼마? 2분의 5. 2분의 5.
자, 608번입니다.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우리는 이걸로 구한다고 했지.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0보다 크면 2개, 0이면 충분 하나, 0보다 작으면 없다로 볼 겁니다. 됐지? 자, 성훈아 608번 판별식 돌리면 값 얼마 나와? 그냥 개수 얘기하면 판별식은 그래도 해봐야지. 얼마? 네? 암산이 안 돼? 귀찮아서 안 했는데 맞을래? 대충 이거 것 같아서 이걸로 했는데 아, 계산을 하라고 이씨 그지야. 13이요 13 그러면 양수니까 2개죠 2개. 혜린아 판별식 돌리면 609번 마이너스 23이요. 마이너스 얼마? 23? 네, 그럼 얼마? 없어요. 네, 없어. 자, 10번 세연아 70 서연아 얼마? 아, 세연이한테 물어볼 걸 미안해. 70? 웬 70? 6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ic 하잖아. 36 마이너스 4 곱하기 9. 57 에이씨 정신 못 차리네. 야, 2개 제곱에서 4 곱하기 9 하겠다니까? 36이요 36 마이너스 36이잖아 이씨. 그러면 0 그럼 몇 개야? 1개요 한 개. 됐어?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함수식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예요. 판별식을 쓸 건데 얘가 짝수네요. 그래서 4분의 d를 쓸 거라. 뭐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b'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ac 하면 k가 되겠죠? 1 마이너스 k가 우리가 원하는 판별식이야. 됐지?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1번 611번 1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k는 1보다 작다. 됐지? 한 점에서 만난다. 612번 1 마이너스 k가 0이다. k는 1이다. 자, 613번 만나지 않는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보겠죠. 됐습니까?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을까?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어차피 계속 하시긴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 1차 함수라고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자, 우리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1차 함수하면 ax 플러스 b라고 썼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mx 플러스 n으로 씁니다. 2차 함수랑 구분을 지으려고 쓰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m이 기울기고 n은 y절 편이죠? 뜬금없이 물어보는데 성훈아, 기울기 어떻게 구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 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기억하고 있나 봅시다. 자, 마이너스 2,3에서 5, 마이너스 2 기울기 얼마죠? 7분 7분의
써야지.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7분의 5. 그치? x 값이 얼마만큼? 플러스 7. y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분의 5가 돼야 돼. 알겠지? 까먹지 말자.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관계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1차 함수는 총 3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고요. 약간 잘못 지나갔네요. 한 점만 만나고 지나갈 수 있을 거고요. 안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요 녀석의 관계성을 생각을 했을 때 됐니? 우리가 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 녀석을 넘겨서 a의 x제곱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꼴 제로에 x의 값을 구하시면 여기 있는 점좌표가 나오겠죠. 누구? x값만. x값 나온 거를 1차든 2차든 갖다 집어넣으면 y값도 나오겠죠. 그치? 사실 연립방 정식이잖아. 얘랑 얘랑 같은 점을 지난다. 맞아? 여기까지? 표현하겠더니? 그러면 얘를 갖고 구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녀석을 갖고 구하겠다. 그러면 이 녀석에 갖고 판별식을 우리가 돌릴 수 있을 텐데 b-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n이 될 거예요. 그치? 사실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 녀석의 판별식을 돌리겠다는 거죠. 이 판별식을 돌렸을 때 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지. 이해돼? 이 판별식을 돌렸을 때 중근을 가지면 접하겠죠? 한 점에서 만나겠지? 판별식을 돌렸을 때 허분이 나오면 이 직선들은 다 실수로 이루어진 곡선과 직선은 다 실수로 이루어진 녀석들이기 때문에 허수는 여기 만나는 교점으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가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이 얘기가 끝이에요. 문제는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냐가 문제인데 시간이 없으니 여기다 쭉 써보죠. 자, 614번이요. 그러니까 두 직선, 곡선과 직선이 있으니까 곡선의 y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직선의 y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 거죠. 교점을 갖는다면 그 y값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얘를 넘겨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제로가 우리가 원하는 교점의 x좌표 값을 구하는 방식이겠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시는 답의 형태는 1, 마이너스 2가 답이에요. 네? 마이너스 6이냐? 병신 잘못 썼네. 그러면 다시 풀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맞구나.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는 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615요.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2차 함수의 y 좌표값
x 플러스 1이 1차 함수의 y좌표값 둘이 같아야 된다. 그치? 자 넘겨요.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고요. 애들 꼬락서니가 다 2의 배수니까 2를 떼겠죠? 그러면 1, 2, 1의 형태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0. 원하시는 답은 마이너스 1이죠. 됐니? 불가능하겠네? 끝내는 거. 자, y값 같다. 자, 이번에 이제 오른쪽보다 이항시킬게요. 그래서 0은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되시네요. 됐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6이잖아. 뭔 소리야? 그러면 3으로 다 나눌 거니까 0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돼서 원하는 답의 형태는 1과 마이너스 2입니다. 됐습니까?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617번부터 623번 있죠? 이거는 너희들이 마무리 해오세요. 마무리 해오고 최대 최소 얘기도 해야 되지만 이거 말고도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내용 설명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비스텝 문제 좀 풀도록 할게요. 오늘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79에서 82입니다. 자, 이만큼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